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사순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누구 하나를 밟고 일어서야지만 여러분들이 결국 합격을 한다. 뭐 이건 자명한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을 하는 것은 뭐 애초부터 기대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열심히 하신 분들, 엉덩이로 비비신 분들, 그분들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승자가 될 건데, 뭐 OT 대단한 건 아닙니다. 뭐 김동진 선생님께서도 큰 틀에서는 다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언급을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지금까지 형법을 강의하는 과정에 과연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 뭐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 이 밸런스의 유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마라톤에 대한 문제인데, 오늘 우리가 오늘만 살고 죽을 건 아니죠. 내일도 살아야 되고 다음 주도 살아야 되고 그것까지 완주를 해야 되니까 이 밸런스를 어떻게 좀 유지하면 좋을 것인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장으로서 사순환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형법에 대한 우선순위 마무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합시다. 첫 번째, 밸런스의 유지. 뭐 김동인 선생님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제일 위에 상단에 가시면 초시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습을 하셔야 되고요. 한번 해독을 하고 시험을 치면서 또 해독을 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 동안 허투루 보내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뭘 틀렸는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오답 체크를 바로 하셔야 되고, 수업 들으시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하시고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서 자기 것으로 체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업 예습을 해야 되겠죠. 초생들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이 필수입니다. 필수. 어느 하나도 놓치시면 안 돼요. 특히 예습을 하지 않으시면, 뭐 오늘 점수는 82.6이 나왔는데 뭐 거의 대다수는 80점 이상이었지만 점수가 60점, 50점, 40점대도 있었습니다. 빠르게 진행이 될 텐데 이 수업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럼 수업 왜 듣는데? 듣는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필수적으로 예습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올 수가 있고, 그 수업을 잘 따라왔을 때 결국 복습 시간이 줄겠죠. 그럼 복습 시간이 줄면 그 시간 어디다가 사용한다? 그 다음날 예습에 사용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적절하게 밸런스가 유지가 되지, 어느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밸런스가 무너지는 순간 결국 하나가 다 날아가 버려요. 예습이 날아가든 복습이 날아가든 점수가 날아가든 합격이 날아가든 뭐든 날아갑니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쿵짝 쿵짝이 돼야 되지 쿵쿵짝이 되든가 쿵짝짝짝이 되든가 어느 하나가 날아가시면 안 되니까 필수적으로 이 과정을 지켜주시고, 삼순환 말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단 부분, 뭐 재시생 전부는 아닙니다. 재시생 중에서도 형사법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특히 재시생들,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실 건데, 내가 작년에 왜 떨어졌을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형사법을 못해서, 특히 형법을 못해서 떨어졌다면 당연히 위로 가야죠. 초시생하고 동일하게 예습도 열심히 하고 복습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재시생들 중에서도 형법을 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굳이 예습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삼순환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습까지 해버리면 결국에는 정답을 보고 시험에 응시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내가 이걸 알아서 맞췄는지 몰라서 맞췄는지 가감하게 지어낼 수가 없습니다. 강약 조절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시생들 중에서도 형법 점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가감하게 예습을 날려도 됩니다. 그게 오히려 이상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차선책이 아니라 오히려 최선책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권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놀아라고 그런 게 아니죠. 그 시간 어디다가 써라고? 분명히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니까. 어디에? 여기에. 분명히 있어. 여러분들만 모를 뿐이지. 또는 이게 아니라도 한국사가 펑크가 나거나, 또는 헌법이 펑크가 나거나, 또는 영어가 반드시 펑크가 났을 거예요. 펑크가 났으니까 떨어졌지. 펑크가 났으면 합격했겠지. 교육원에 있겠지. 그러니까 그 시간 아껴가지고 담은 1시간 반, 2시간이라 아껴서 어디다가 써라고? 민사법에 써라고.
형법 만점 받는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 결국에는 적절하게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적절하게 평균이 80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합격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몇 점인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선택하시든 여기를 선택하시든인데 그럼 여러분들 또 질문할 거예요. 선생님 재시생 중에서 몇 점 기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물론 객관적인 잣대 데이터 중요한데 뭐 일관성 있게 대답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6, 7개입니다. 진도를 모의고사 쳤는데 70점대 중반 이상이라면 저는 날려도 될 것 같아요. 한 6개, 7개 정도라면 복습으로 충분히 커버 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 넘어간다면 예습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져요. 수업 따라오기도 힘들고 그걸 넘어가는 순간 복습도 상당히 늘어질 거고 그런 순간 예습 시간이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악순환이 반복이 될 거예요. 밸런스 무너질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합격이죠. 물론 이 박스에 대한 문제가 필수적인 부분 또는 통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합격을 하려면 평균이 80점이 넘어야 되는데 그럼 80점 넘기려면 어떻게 되는데? 적절하게 역시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1교시는 보통 75점은 받으셔야 돼요. 그럼 1교시 75점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돼? 저는 여러분들한테 영어를 100점 기대하지 않는다니까. 영어는 대충 70점 언저리, 국어는 대충 80점 언저리, 한국사하고 헌법은 대충 84점 언저리 받으면 75점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사 점수가 84점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점수가 바탕이 안 되면 1교시를 75점 언저리로 만들어낼 수도 없을 뿐더러 시간을 세이브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재생들은 더 잘 알겠지만 1교시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그러면 헌법하고 한국사만큼은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풀어낼 수 있어야지만 그 시간을 세이브해서 어디다가 갖다 붙인다고? 지문 긴 국어나 영어에 갖다 붙인다고. 그래야지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소고법을 풀든 간에 점수가 얼추 이 정도는 나오는데 한국사가 무너진다? 헌법이 무너졌다? 그럼 합격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못한다니까. 이거 100점 받지 않는 이상 못한다니까. 근데 이걸 100점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75점 언저리를 만들어내야 돼.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바탕이 된다고? 한국사나 헌법은 무조건 바탕이 깔려야 됩니다. 두 번째, 2교시 85점 언저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민법 100점 기대하지 않습니다. 민소법 100점 기대하지 않는다니까. 민법, 민소 80점 언저리 정도만 받으면 돼요. 70점대 후반 괜찮습니다. 그럼 어디서 보충한다? 형법 병소에서 갖다 붙여야지. 그래서 형법 병소는 92점 언저리만 받으면 돼. 100점 받을 필요 없어. 왜? 100점 받으려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점수 더 못 받는다니까. 시험 망쳐. 왜? 양이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알아야 될 걸 확실히 알으면 충분히 속으로 92점 정도는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초생들은 뭐? 예습, 시험, 수업, 복습, 해독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내가 형법 중에서 어떤 파트가 약한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빠르게 진단을 내리고 보충을 해야 돼요. 복습할 때. 재시생들 밸런스에 극대화합니다. 형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과목에 대한 문제예요. 떨어져 있는 과목들을 빠르게 치고 올려야 돼요. 헌법을 올리든 한국사를 올리든 민사법을 올리든 전체를 올려가지고 이 언저리를 만들어야지만 합격권 근처라도 갑니다. 안 그러면 못 가요. 항상 유념을 하시고 세 번째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형법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합격이죠. 100점 필요 없다니까. 100점 받으면 좋지. 좋은데 100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860페이지 정도 되는데 다 보면 당연히 좋죠. 선생님 다 봐야 됩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어. 다 보면 좋지. 근데 다 보기 힘들잖아 지금. 과목이 많으니까. 일단 제일 먼저 뭐? 서기보 기출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서기보 기출이 거의 100에 100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쌍팔년도만 하더라도 서기보 기출 문제만 돌리면 합격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직렬 시험도 보셔야 돼요. 하지만 다 보기에는 너무 양이 많잖아. 그러면 어떤 것만?
최신 3개년 판례라고 되어 있는 것들, 약물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판례들은 당연히 보셔야 되고, 최근에 기출된 경찰직이나 간부나 검찰직 시험 등도 보셔야 돼요. 왜? 출제가 되니까. 이것들 위주로 일단 우선순위를 먼저 잡고,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겠다면, 지울 수 있다면 나머지 것들 보시면 되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무식하게 다 봐야 된다. 그런 생각 가지지 말고, 버릴 거는 확실히 버려버리고, 어디다가 쓰라고? 영어에 쓰든 한국사에 쓰든 헌법에 쓰든 민사에 쓰든 여러분들이 약한 과목에다가 시간을 분배해가지고 형법은 그냥 92점 언저리만 받자. 그래서 운 좋으면 96점 100점 받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좀 해주시고, 자, 마무리하면서 결국에는 자신감의 회복인데, 특히 재생들 2년차 3년차 자신감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점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해보자고. 점수, 나 2년차인데 3년차인데 점수가 왜 이 꼬라지지? 나 멍청한가? 똥멍청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나 열심히 애습했고 시험 쳤고 복습했고 오늘도 어떻게든 버티긴 버텼네. 그 가정에 만족을 하자고. 하루 잘 보내면 그 다음 날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잘 보내면 일주일 전체를 잘 보낼 수 있어요. 그냥 그 하루하루 가정에 자신감을 회복을 하고 회복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합격할 거야. 정 힘들다. 누구 떠올리면 돼? 부모님을 떠올리든 교육원을 떠올리든 대법원을 떠올리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결국에는 동기부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 이 가정은 졸렌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지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니까 항상 할 수 있다, 해내야 된다. 자신감 가지시고 끝까지 완주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 필요 없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자.